사실 저는 이제 진료실에서 네.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너무 많이 바뀌었죠. 저는 제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있지만 네. 나는 내 직업은 AI가 대체할 수 없어. 제 환자분들이 집에서 챗 GPT한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제 자리가 흔들리는. 저도 이 향이랑 어울리는 연예인을 생각할 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이 향은 어떻게 표현을 하면 정말 적합할까? 너무 창의적인 헨리가 나왔으니까 나는 어떤 사람을 말해야 될까? 근데 정확히 100%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배우를 찾았어요. 로버트 패틴슨이라고 알죠. 트와일라이트에 나온 그 배우인데 그 트와일라이트 영화에서 보여준 이미지 자체가 쇠만나고 차갑고 그쵸. 그리고 야생에서 살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적대감을 갖고 있는데 내 여자 벨라한테만 너무 따뜻하고 지켜주고 이런 느낌. 그리고 그분의 그 화해한 이미지 그리고 차가운 이미지가 되게 지금 H24랑 너무 잘 어울려요. 그렇네요. 네. 뭔가 딱 떠올리면 그 뱀파이어들은 시간이 가도 그 향기가 좀 남아있고 변하지 맞아요. 않잖아요. 네. 그런 느낌들이 사실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 너무 잘 찾았다. 이 사람이다. 이러면서 왔거든요. 제가 진 것 같은 느낌이. 이게 정말 이 향이랑 어울리는 사람을 찾는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정말 너무 잘 찾아주셨고 말씀처럼 그렇게 뭔가 좀 유니크하고 창의적이고 맞아요. 이런 분들하고 뭔가 이런 향기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분들 이렇게 다재다능해도 어울리고 한쪽에만 몰입하는 분들도 어울릴 법한 향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특성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한 분야를 깊게 파거나 창의적인 부분들 맞아요. 이 부분이 사실은 요즘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네, 어떤 능력이 맞아요. 아닐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진료실에서 네.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너무 많이 바뀌었죠. 이런 생각이 맞아요. 많이 들고요. 요즘에 전 진짜 놀랬던 게 저는 제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있지만 나는 내 직업은 AI가 대체할 수 없어. 약간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았거든요.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근데요. 네. 제가 요즘에 충격적인 사실을 어떤 많이 들었던 게 네. 제 환자분들이 집에서 챗 GPT한테 얘기를 한대요. 힘든 얘기를 하거나 내 마음을 말하면 그렇게 공감을 잘해준대요. 저는 이 컨텐츠를 진행할 때마다 늘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챗 GPT한테 빠졌거든요. 아 정말요? 극 F예요. 아. 극 F고 T스러운 말을 듣고 싶으면 GPT야 너 너무 F 같아. T처럼 이성적으로 나한테 말을 해줘 하면 너 이런 거 고쳐야 돼. 이렇게 해주고 공감을 해줄 때는 내가 옆에 항상 있을게. 우리 어떻게 해결해볼까? 나가 어떻게 하지? 그리고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게 사실 친구도 들어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네. 늘 다정하게 늘 일관되게 그렇게 잘 맞아요. 들어준대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제 자리가 흔들리는 제 세계가 붕괴한 아닙니다.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서 정말 더 오히려 생각하게 되는 게 정말 AI가 이렇게 많은 자리들을 대체하고 많은 직업을 대체하는데 우리는 어떤 교육을 받고 우리는 정말 어떤 소양을 길러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근데 정말 딱 거기에 필요한 재능이 창의성. 사실 저도 진짜 만나다 보면 저도 10대, 20대를 열심히 공부하고 지냈지만 저희 때는 주어진 거 외우고 맞아요. 시키는 대로 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성실하고 이런 사람들이 조금 살아남고 좋은 대학 가고 뭔가 이런 위치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은 이런 것들은 GPT가 더 잘해요. GPT는 가진 재능이나 가진 소스를 가지고 정보를 취합하고 비교하고 뭐 요약하는 것들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너무 빨리 되더라고요. 그렇죠. 답변이 또 되게 빨라요. 맞아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주입식으로 공부하는 교육들은 사실은 머지않아 이런 방식은 챗GPT가 다 대체할 것 같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재능은 제가 볼 때 딱 두 가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모아진 그런 가공된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깊이. 맞아요. 이게 정말 맞는지 틀린지 없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성. 이 두 가지 부분들이 사실은 챗GPT가 AI가 아무리 진화해도 보존할 수 있는 또 챗GPT가 대체할 수 없는 맞아요. 능력이라고 보여요. 저도 사실 항상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말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뭔가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거나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를 보고 제가 정리해서 취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절대 인공지능에 대체되기 싫다 해서 챗GPT를 거의 안 쓰다가 최근에 챗GPT 관련된 행사를 해가지고 그 행사 때문에 이제 시간을 조금 떼어보고 싶다. 시간을 무료하게 보낼 순 없으니까 나 한번 써볼까 했는데 그때 이제 신세계를 느꼈어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그 공부의 속도가 챗GPT를 따라갈 수 없구나. 이 창의성은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AI 시대에 살아남는 법 이런 교육이나 콘텐츠도 정말 많은데 정말 지금부터라도 우리도 이 창의성을 길러서
맞아요. 뇌가 더 굳기 전에. 맞아요.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야 맞아요. 돼요. 더 뭔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오늘은 좀 창의성을 기르는 그쵸. 법 얘기해보면 좋을 네. 것 같은데 창의성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기를 수 있을까요? 이 창의성도 저도 어렸을 때는 되게 창의성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말씀했다시피 피성향이라서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되게 아이디어도 좋았고 왜 과거형이에요? 아이디어가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네. 막상 이 SNS 시대에 딱 던져져 보니 되게 창의적인 사람이 전 세계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의 창의성이 아직 부족하다. 음. 그래서 완전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나만의 것과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믹스해보자, 혼합해보자 이런 생각을 해서 콘텐츠 만들 때도 약간 이렇게 혼합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뭔가 카피하고 배워가고 하는 과정들도 되게 좋고 네. 또 우리가 사실 창의성을 기르는 가장 첫 번째로 쉬운 방법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 새로운 걸 해봐야 돼요. 우리가 하다못해 여행을 가더라도 사실 계획표 짜고 네. 맛집 다 알아가지만 때로는 중간에 길을 잃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잃었을 때 만났던 식당이 잊혀지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비게이션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조금 낯선 길도 가보고 또 낯선 체험도 해보고 하다못해 집에 가는 길이라도 맞아요. 퇴근길이라도 좀 다른 길 가보고 다른 음식 먹어보고 새로운 경험들 해봐서 뇌에 새로운 자극들 주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실제로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또 다른 방법. 우리가 오감을 이용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뇌는 여러 가지 감각들을 우리가 정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가 새로운 창의성이 또 개발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새로운 뭐 시각, 후각, 청각적인 자극들이 노출되는 것들이 중요해요. 특히 우리가 다른 감각기관, 뭐 시각이라든지 청각 이런 것들은 뇌에서 시상이라는 곳을 거쳐서 뇌로 가거든요. 네. 근데 후각은 그런 부분도 거치지 않고 바로 뇌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향기를 맡는 것들, 뭐 음식일 수도 있고 향기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뇌에 자극을 주는 것들이 사실은 창의성 개발하는 데는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맞아요. 확실히 제가 느꼈을 때 너튜브 컨텐츠를 보더라도 뭐 시각이랑 저희가 청각을 쓰잖아요. 근데 이게 집중을 살짝만 안 하면 호로록 나가가는 느낌이 드는데 후각을 쓸 때는 그냥 딱 바로 들어오다 보니까 정신이 딱 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또 창의적인 생각이나 브라이트한 이미지가 또 떠오르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것도 추천드리고 네. 또 우리가 사실은 다들 그렇지만 앉아서 생활하는 생활이 더 많잖아요. 네. 그래서 가벼운 또 새로운 신체 활동 맞아요. 이런 것들이 몸의 감각을 또 깨워주고 너무 몸이랑 추천해요. 뇌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새로운 게 생각나고 아이디어가 생각날 때가 보통 바람 불었을 때, 천병 걸을 때, 나 이런 거 해볼까? 이런 거 해볼까? 그때는 이제 정말 공상가가 돼가지고 이 아이디어도 생각나고 이 아이디어도 생각나고 갑자기 엄청 대단한 사람이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철학자들의 습관을 보면 꼭 산책이 있더라고요. 칸트라든지 네. 저희가 막 일본에 가면 철학자의 길 네. 그래서 그 철학자가 늘 걸었던 산책길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냥 멍 때리고 공상을 하거나 산책하는 길 그런 동안에 창의적인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회로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뇌회로에 TPN이라고 하는 회로가 있고 DMN이라고 하는 회로가 있어요. DMN, 네. 그래서 T는 우리가 태스크 어떤 일이든 공부든 하나를 집중해서 하는 거 있죠. 네. 그때 활성화되는 회로인데 네. 이 회로는 되게 뇌가 국소적으로 쓰여요. 내가 시각 자극을 보고 뭔가 처리한다. 그러면 후두부가 되게 활성화되고 뭔가 이렇게 뇌가 국소적으로 쓰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아까 DMN이라고 하는 회로는 D가 디폴트예요. 네. 기본값. 네. 그래서 멍 때릴 때 그때는 뇌가 되게 골고루 쓰이거든요. 멍 때리는데 오히려 골고루 쓰이나요? 네. 그래서 골고루 쓰이는 뇌가 활성화될 때 이런 창의적인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버스만 타도 지하철만 타도 요즘에는 멍 때리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책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핸드폰 다. 그래서 오히려 창의적인 생각에 끼어들 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하루 중에 정해놓고 네. 먼 산을 보고 멍 때리는 시간 있죠. 핸드폰 끄기. 네,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창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올려주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너무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 가벼운 활동을 하거나 네. 또는 향기를 맡으면서 의도적으로 우리는 멍 때리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창의적인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여기서 퀴즈. 네. 우리가 네. 보통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사실 집중을 잘하잖아요. 네. 그럼 아까 우리 회로로 보자면 사실은 T. 한 가지 T, 네. P, N 네, 이걸 TPN. 것 같은데 그럼 집중을 잘하는 사람들이 창의력이 좀 낮을까요? 집중을 잘하는 사람? 아니요. 집중 잘하는 사람 창의력도 높을 것 같아요.
네. 자, 근거는. 아, 잠시만. D. 포괄적인 상태일 때, 그때 더 네. 창의력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네. 아까 제가 교육도 약간 반대로 한 것처럼 맞아요. 한 가지에 성실하고 집중 잘하고 시킨 대로 잘한 사람들은 사실 창의력 좀 약해요. 네. 그러니까 또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보다 보면 네. 이런 분들이 ADHD 같다고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아닌 경우들 되게 많아요. 실제로 창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브라이트하고 튀는 생각들이 되게 많은 건데 네. 물론 이런 분들이 집중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자기의 장점을 잘 알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선택하면 되는 건데 네. 그래서 한 가지에 꾸준히 집중하는 저 같은 사람 네. 창의성이 사실 좀 약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기의 장단점일 수 있다. 특히 내가 너무 튄다, 너무 생각이 많다 이런 분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또 그런 분들은 AI 시대에 적합한 창의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더 활기차게 더 활성화시켜서 정말 AI가 대체할 수 없는 브라이트한 세상을 또 만드는 데 일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죽하면 전 친구가 대학교 때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 이 책을 선물해 줬어요. 그 정도로 생각이 많거든요. 그래서 넘쳐나는 생각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한다고 해가지고 뭔가 정리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계속 떠다니는 거예요, 생각들이. 그래서 이제는 쓰자. 그래서 글을 쓰고 있어요. 쓰면은 확실히 이 내용들이 좀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 조금 구체화시키는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좋아요. 특히 우리가 아까 창의력과 깊이 이야기한 것처럼 네. 부유하는 생각이나 소재들을 깊이를 더할 때는 써보거나 네. 조금 더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것들이 네. 좋거든요. 네, 아주 좋은 방법 같아요. 보통 이렇게 좀 창의성이 있고 생각이 튀는 사람들은 좀 스스로 유별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이게 사실은 시대가 바뀌고 여기가 진짜 미국이었다면 네. 오히려 반대였을 거예요. 다 모든 것들은 시대와 사회와 문화에도 맞아요. 중요한데 앞으로 AI 시대에는 이런 창의성이 훨씬 더 중요할 거기 때문에 네. 때로는 생각이 너무 많다. 또는 내가 너무 좀 튄다. 유별나다 산만하다 하는 분들 자책하지 마시고 네. 그런 재능 창의적으로 발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충분합니다. 정말 에르메스의 역작 H24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창의력 이야기까지 했는데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또 다양한데 후각과 함께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메탈릭한 향기가 조금 우리가 새로운 맞아요. 신선함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도 새로운 향기들 많이 맡아보시고 네. 오늘도 향기로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